다가오는 전기차 시대 각광받는 반도체는 무엇일까요? 2030년 우리는 더 이상 내연차를 생산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현재 교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음 세대는 과연 직류 세대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을 겁니다. SiC 웨이퍼 관련 글로벌 공급망 1위 업체로 전세계 60%의 점유율을 가진 업체, SiC 8인치 웨이퍼를 세계 최초로 생산한 업체, SiC계의 TSMC를 자처하며 디바이스 팹을 건설하고 많은 전기차 업체의 러브콜을 받는 울프스피드. 그러나 주가는 땅에 떨어져 바닥을 기고 있는 울프스피드.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iC 전력 반도체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연평균 약 30% 이상 현재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SiC는 그 활용도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특히 전기차의 모든 파워트레인에 현재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 2030년 내연기관이 사라지고 전기차의 세상이 된다면 SiC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재생에너지, 각종 인버터에 SiC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울프스피드인가? 지금 현재 SI, 그러니까 저전력 웨이퍼 시장은 시네스가 30%, 썸코가 25%,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SK실트론이 19%입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어 업체가 SI 웨이퍼를 점유하고 있지만 SiC, 그러니까 고전압 웨이퍼 시장은 어떻습니까? 울프스피드가 62% 완전한 독과점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산업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울프스피드는 명실공히 세계 넘버원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현재까지 EV 업체와 에너지 업체에서 약 25빌리언의 디자인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수주 금액이 25빌리언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자인 윈, 그러니까 수주를 받고 실질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디자인 윈은 30개가 넘는 업체가 지금 현재 생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웨이퍼 시장뿐만 아니고 MOSFET, 전력용 반도체의 기본이죠. MOSFET는 세계 최초로 울프스피드가 생산했고요. 35년간의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프스피드는 지금 JP 공장과 모학밸리 공장에 거의 6빌리언 가까이 카펙스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3빌리언이 되지 않는데 그의 2배 가까운 금액을 카펙스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JP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6인치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는데 JP는 순수하게 8인치 웨이퍼만을 생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용량의 10배 가까운 8인치 웨이퍼를 공급하고요. 모학밸리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8인치 전용 팹을 건설한 거죠. 자, 그러니까 TSMC처럼 주문을 받아서 전문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그런 공장을 세계 최초로 건설해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 분기에만 2.8빌리언의 디자인인, 그러니까 수주를 받은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EV 기업, 그 다음에 IE 기업들이 지금 울프스피드에 줄을 서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울프스피드의 공장을 총 3개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더럼 공장, 더럼 공장은 150mm 전문이죠. 이 더럼 공장 하나에서만 전 세계 60%의 6인치 웨이퍼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 더럼 공장은 이미 빌딩 10이라는 공장을 통해서 200mm를 이미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JP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200mm, 그러니까 8인치 웨이퍼 전용 공장이죠. 이 공장이 24년 연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미 빌딩 10, 그러니까 더럼 공장에서 8인치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자, JP 같은 경우도 건설되자마자 특별히 수율 문제가 나오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JP 공장 같은 경우는 8인치 전용 웨이퍼를 공급하고 더럼 공장에 약 10배 가까운 웨이퍼를 생산해낼 수 있는 커패시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학밸리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저번 분기 약 1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6월 20%가 됐고요. 자, 그리고 연말에는 25%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24년도 말에는 모학밸리가 약 40에서 50밀리언 매출이 나올 것이고 이것의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20%이기 때문에 모학밸리가 100% 가동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1빌리언의 매출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기존 공장인 더럼의 웨이퍼 150mm 웨이퍼는 연간 400밀리언, 자, 그리고 더럼의
디바이스 분야의 매출은 연간 300밀리언입니다. 자, 그런데 JP 같은 경우는 기존 공장의 10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연간 4빌리언의 매출이 나올 수 있고요. 자, 모학밸리 같은 경우는 현재 디바이스 가동률이 100%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습니까? 약 1빌리언, 죄송합니다. 이거 1빌리언입니다. 1빌리언의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5.7빌리언의 연간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PS 레이쇼 1만 적용해도 지금의 2배 수준의 시가총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회사의 매출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22년 1분기 173, 236, 197, 208, 그리고 이번 분기 201밀리언을 달성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마진율이 35.7%에서 어떻습니까? 12.5, 13.3, 11.2 이렇게 마진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순이익도 마이너스 72에서 149밀리언까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매출은 왜 정체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RF 프로덕트 사업을 매각해버렸습니다. 125밀리언에 작년 8월에 매각을 했죠. 매출 비중으로 보면 약 163밀리언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팔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매출이 사실상 플랫한 게 아니고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야 정상인데 어떻습니까? SIC 사업이 성장해주면서 이 매출 하락을 상쇄시켜준 것이죠. 자, 그래서 회사는 RF 프로덕트를 작년 8월 달에 매각하면서 SIC에 완전히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모학밸리의 가동률이 1분기에 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공장의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진율이 기존 30%, RF 사업할 때는 30%였는데 엄청난 카펙스 지출 그리고 인력을 고용했는데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진율은 모학밸리의 가동률이 올라간다면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학밸리 도대체 왜 이렇게 가동률이 안 나오는 건가요? 지금 6월달 모학밸리의 가동률이 20%를 달성했고요. 연말 목표를 25%로 상향했습니다. 자, 최근에 발표를 통해서 모학밸리의 가동률을 연말까지 25%로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모학밸리는 8인치 전용 팹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울프스피드에서 8인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빌딩 10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학밸리의 가동률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 8인치 전용 JP 공장은 아직 건설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건설이 완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빌딩 10의 용량을 키우고 있는데 이 용량을 키우는 것은 모학밸리의 가동률을 연말까지 25%로 달성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웨이퍼가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모학밸리의 수율 문제나 어떤 고객이 부족하거나 고객이 없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매출 세부 내역을 보면요. 자, 웨이퍼 같은 경우는 90에서 약 100밀리언 일정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거의 150mm가 대부분이겠죠. 전력전자는 101밀리언에서 102밀리언 이렇게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인치 전용 웨이퍼가 가동되고 8인치 전용 웨이퍼가 모학밸리에 제대로 공급된다면 이 디바이스 분야도 크게 매출이 성장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자산 같은 경우는 현재 7.7빌리언인데 부채가 6.6빌리언에 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653% 엄청난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채 세부 내역을 보면 장기 부채가 1.1빌리언에서 2.6빌리언까지 굉장히 많은 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 CB 물량도 3빌리언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 부채가 거의 대부분의 부채를 차지하고 있고, 회사는 이 두 공장에 약 6빌리언 정도 카펙스 투자를 해야 되고, 이 투자의 대부분을 유상증자 없이 장기 부채 그리고 CB로 조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상증자 하는 것보다는 CB가 훨씬 나은 것이죠. 자,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은 많은 기관들이 CB 투자를 해줄 것이고, 자, 그렇게 유상증자보다는 CB 발행을 통해서 많은 자금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많은 기관들이 이 회사의 성장성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현금 같은 경우는 1.1빌리언에서 2.5빌리언까지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들고 있다. 이것은 모학밸리에 대한 장비 투자 그리고 JP가 연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아마 다다음 분기 엄청난 카펙스 지출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것이죠. 울프스피드는 시가총액만큼 현금을 들고 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펙스 투자 22년부터 24년까지 엄청난 카펙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적으로 약 3.2빌리언의 카펙스 투자를 이뤘고 앞으로 약 2빌리언 정도 더 카펙스를 투자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재무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금 조달을 해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S 레이쇼를 보면 현재 3.6인데 이렇게 순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 밸류에이션 치고 굉장히 낮은 수준은 아니다. 회사의 펀더멘털은 모학밸리의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락 중에 있죠. EPS 또한 0.82에서 마이너스 1.15, 1.18 이렇게 적자폭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은 기간이 98.5%나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이 회사의 비중은 기간이 전부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숏 비중은 17.2%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회사의 가이던스는 235밀리언에서 215밀리언까지 가이던스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듀러햄의 장비 사고로 인해서 약 20밀리언 매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이번에 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201밀리언에서 215밀리언 역대 최대 매출에 거의 근접한 매출이 나온다는 것은 RF 매각에 따른 매출 감소를 완전히 해소했다. 자, 그리고 모학밸리의 가동률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컨퍼런스콜 주요 내용을 알아보면요, CEO의 첫 일성입니다. 주식시장은 우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 우리의 기술, 산업 생태계적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잠재적으로 얼마나 매출이 늘 것인지에 대한 시장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회사는 모학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고 JP도 계획대로 공사가 진척되고 있다. 회사는 지금 현재 독일도 앞으로 투자할 거라고 했는데 모학과 JP의 진전이 보일 때까지 새로운 카펙스 투자는 안 하겠다. 자, 그러니까 독일 진출은 잠시 미루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장을 완공하면 미 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줄 텐데 우리가 이 보조금을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나와야 독일에 진출하겠다는 것이죠. 현재 1분기 모학에서 28밀리언 매출이 발생했고 6월 말 현재 가동률은 20%에 달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연말에는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자, 모학밸리의 가동률을 높이려면 8인치 웨이퍼가 있어야 되는데 JP가 완공이 안 됐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듀러햄의 빌딩 10에서 200밀리언 8인치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캐파를 계속 늘리겠다. 자, 그래서 연말까지는 25%의 가동률을 맞추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JP 공장이 완공되면 모학밸리의 매출은 2빌리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은 JP가 8인치를 공급하는 게 1빌리언, 그 다음에 모학밸리에서 디바이스를 만드는 게 1빌리언, 이걸 합쳐서 2빌리언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순수 모학밸리의 매출은 1빌리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JP는 모학밸리의 8인치 웨이퍼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공급하고도 남는다면 150밀리언처럼 외부에 많이 팔겠죠. 자, 그리고 JP 같은 경우는 연말에 8인치 전용 시제품이 나올 것이다. 자, 지금 현재 모학밸리의 대부분의 고객들은 전기차 고객이다. 그러니까 EV 고객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모학밸리의 전기차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 부분, I&E 부분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데,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에너지 분야는 지금 중국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죠. 자, 중국 기업들의 판넬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반덤핑 하겠다, 뭐 어쩌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중국 패널이 수입이 되면 그에 따른 인버터도 중국에서 중저가 제품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미국에 있는 I&E 업체들은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게 울프 스피드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 그래서 IAE 캐패시티가 계속해서 줄었는데 줄은 공간을 EV가 전기차 고객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더햄 공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에너지 업체 고객이 많아서 그쪽으로 공장 라인업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EV가 많이 들어오니까 EV와 IE의 고객 요구 사양은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EV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의 정지 상태로 있는 것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극한의 환경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요구 사양이 높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도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마진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전기차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SiC를 채용하고 있다. 그래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1분기 때 약 2.8빌리언의 디자인인
자, 디자인인은 수주를 받았다는 거죠. 제품을 설계해달라 라는 것이고, 이것이 2.8빌리언 수주를 받았고 연간 7빌리언의 수준의 디자인인을 받았고, 자, 현재 2.8빌리언의 디자인윈, 자, 그러니까 제품 생산해 주세요 라고 한 것이 3분기에만 870밀리언의 주문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재 디바이스 매출이 얼마라고요? 102밀리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생산해 주세요 라고 한 게 800밀리언인데 지금 현재 캐파는 100밀리언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학밸류 가동률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고객들이 찾아와서 수주를 주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현재 8인치 웨이퍼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디자인 윈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7년간 장기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EV 업계에서 어떻습니까? 울프스피드와 장기 계약을 해서 자기들의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웨이퍼 부분도 지금 현재 롬이라는 업체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요. 레네사스라는 기업은 약 10년간 장기 계약을 맺기로 계약을 했죠. 이 규모 또한 2빌리언 수준. 그래서 지금 울프스피드에 150mm, 200mm 디바이스 할 것 없이 엄청난 장기 계약을 통해서 이 회사의 물량을 선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24년 카펙스 지출은 약 2.2빌리언, 역대 최대 지출을 했고요. 이 중 정부 지원은 2억 달러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미국에 있는 공장 투자가 끝나면 연 매출은 최소 3빌리언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봤듯이 전체 캐파가 약 5.7빌리언 수준인데 그 절반밖에 예측을 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JPU 가동률이 한 번에 100%가 될 수가 없고, 자, 모학밸리도 마찬가지죠. 8인치가 충분히 공급된다 하더라도 뭐 장비를 세팅하고 안정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바로 내년에 바로 25년에 뭐 100% 간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3빌리언 정도는 충분히 바로 25년도부터는 매출이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 3빌리언의 근거는 뭐냐? 자, JP에서 8인치 웨이퍼를 공급해서 모학밸리에서 디바이스를 만들면 이 전체가 약 2빌리언, 그리고 더 햄에서 400밀리언, 그리고 JP 머티리얼 부분에서 약 600밀리언 매출이 나온다면 3빌리언 매출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수치는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중국은 전기차에 굉장히 진심이고 기존 레거시 업체들은 중국 자동차 업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 엄청난 품질적 향상을 이루고 있다. 결국 전기차 시대는 오고야 말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iC가 많이 필요한 파워트레인, 그리고 충전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SiC는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는 거죠. 몇 주 전 CEO는 중국을 방문했었고 아직 SiC 관련 고품질의 제품은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나 중국은 지금 현재 SiC 관련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겠으나 아직 우리 수준에 오지 못했다. 자, 6인치 웨이퍼는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그 품질은 아직까지는 울프스피드에 따라오진 못했다. 중국의 저렴한 것도 좋지만 그러면 150mm의 이 5년, 10년 장기 계약은 뭘로 설명할 거냐? 고객들은 싼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효율이 높고 오래가고 이런 우리 울프스피드의 제품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현재 디자인인, 그러니까 수주 물량의 약 80%가 전기차 고객들이다. 그래서 지금 EV는 100% 성장 중에 있다. IE 분야는 침체 중이다. 왜냐하면 중국 제품들이 엄청나게 미국에 침투하고 있고 바이든은 이걸 막으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나 내년에는 수요가 돌아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많은 IE 고객들이 내년부터는 물량을 늘리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보통 큰 기업은 4년 전부터 디자인인, 그러니까 수주를 하고 매년 20% 정도를 디자인 윈, 그러니까 수주된 제품의 20%를 매년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조그마한 전기차 업체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디자인 인을 하고 모든 양을 한 번에 구매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디자인 인과 디자인 윈 사이에는 기업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실제 매출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를 계산해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냥 구독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공장이 별로 없어서 IE가 요구하면은 또 라인을 또 바꾸고 EV는 또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EV가 요청하면 또 이렇게 공장에 있는 내부 시설을 바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진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나 모학밸리가 완성이 되면 IE는 IE 전용으로, EV는 EV 전용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 문제가 해결되면 마진율 50% 달성,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EV 메이커들은 MOSFET, 그러니까 디바이스 기본 전압을 과거에는 400V였는데 지금은 800V를 주문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800V를 기본으로 내장하면 관련 장비들은
1200V 용량을 커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양이 갈수록 고급화되고 있고 EV 메이커들은 800V로 주문하고 있는데 결코 400V로 돌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200V를 견디는 MOSFET를 생산해야 되고 절대 400%로 돌아갈 수 없다. 현재 중국은 웨이퍼에 집중하고 있고 6인치에 굉장히 빨리 접근하고 있다. 자, 그러나 8인치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중국은 웨이퍼가 사실은 SiC 분야에서 훨씬 더 어려운데 왜 디바이스, 그러니까 팩 공장은 접근을 하지 않고 왜 웨이퍼에 집중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CEO가 좀 화가 났어요. 뭐 디바이스가 쉽다고? SiC 디바이스도 절대 쉽지 않은 공정이다. 그래서 중국은 웨이퍼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마도 중국에 있는 기업한테 팩을 맡긴다는 것은 설계 자료가 전부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설계 자료를 주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중국은 SiC 시장에는 태양광 패널처럼 웨이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울프스피드, 세상은 전기차로 변하고 있습니다. SiC는 기존 Si 웨이퍼보다 높은 전압에서 견딜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웨이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에 SiC 선택은 불가피하다. 태양광, 에너지 분야도 계속해서 전압이 높아지고 있고 SiC가 신속 충전을 위해서 SiC 계열 디바이스들이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다. 울프스피드는 150mm 웨이퍼에서 압도적 1위를 가지고 있고 200mm도 가장 먼저 진입하고 있고 200mm 전문 팹을 건설해서 EV 고객들의 정말 엄청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을 디자인인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아직 공장 건설이 완료되지 않아서 엄청난 카펙스 지출, 마진의 급격한 하락, 순이익의 추락 이런 것들로 나빠 보이는 최악의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게 울프스피드가 아닌가. 앞으로 25년 200mm 웨이퍼 공장이 완성되고 모학밸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분명히 이 기업이 턴어라운드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죠. 네, 울프스피드의 주봉인데요. 정말 엄청난 주가 하락을 경험하고 있고 최근에 박스 구간에 들어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닥을 기고 있는 주가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기업이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었다면 엄청나게 올랐을 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장 건설, 이런 가동, 이런 테마에 엄청나게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SK 실트로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뭐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잖아요. 자,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은 역시나 매출, 마진, 순이익 이런 것들로 움직이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게 아닌가. 하지만 이제 기업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항상 숫자로 투자하는 사람이죠. 매출이 증가하는 걸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순이익이 개선되고 마진이 개선되고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걸 좋은데 이런 기업 정말 오랜만에 투자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업의 턴어라운드는 최소 25년부터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투자를 스스로 결정해야겠죠. 실적은 분기당 한 번 발표하지만 주식의 가격은 그 사이 무수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종목별 주요 맥점을 제시하고요. 손익비가 높은 변곡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종목 발굴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고요. 종목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공개를 통해서 멤버십 분들의 투자 원칙, 비중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변조되지 않은 저의 목소리와 함께 소통하는 멤버십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같이 동행하고 있으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도전과 용기를 멤버십을 통해서 함께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저의 채널의 멤버십 클릭 혹은 혜택 보기를 클릭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